주식이나 코인이나 도박이죠. 선물이나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은 모든 주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동전주 아니면 급등하는 주, 작전주 이렇게 등락폭이 심한, 변동폭이 심한 주식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굳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고배당 우량주, 없어지지 않을 주식, 그리고 꾸준히 배당을 주는 주식들, 그런 주식을 관심 가지고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작전주, 도박주 같은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코인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선물이나 옵션 거래 같은 것도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갭 투기 이런 것도 안 하는 게 좋겠고, 부동산을 다주택으로 다 제열제 수물제 사서 그걸로 뭔가 해보겠다 이런 욕심도 좀 안 갖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할 겁니다. 임대사업자처럼요. 근데 이제 너무 쉽고 안일하게 쉽게 돈 벌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지 말자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여행을 바라고 욕심을 바라고 크게 돈 벌 생각에 단타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뛰어들었다가 말아먹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런 일들이 생기면 다들 힘들어 하는데, 후회하는데, 그걸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최대한 욕심을 줄이고 최대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안정적으로 천천히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아주 보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해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저축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예금 같은 거 있잖아요. 적금 같은 거. 왜냐? 원금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적금, 예금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금, 적금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은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든든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금, 적금 가지고 우리가 안 쓰고 가지고만 있어도요, 우리의 삶에 아주 큰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든든한 안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져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거 갖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자신감이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어깨에 힘이 뽕뽕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들 중에서 열심히 헬스클럽에서 운동해서 근육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옷 입고 있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되게 스스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통장에, 잔고에 돈이 좀 쌓여 있으면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경제적인 자신감이 생겨서 위축되지 않고 남의 눈치 안 보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나는 받는 월급이 적어가지고 이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돈도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따져보면요, 담배 피고 있고 술 마시고 있고 택시 한 번씩 타고 다니고 있고 유흥 즐기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 잘 따져보면 분명히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담배만 안 펴도요, 담배만 안 펴도 담배값으로 아니면 라이터 사는 값으로 분명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술만 안 마셔도요, 아유 엄청나게 돈이 많이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택시를 왜 탑니까? 택시 안 타고 그냥 지하철 타는 게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는 제일 빨리 어딘가로 갈 수 있는 길이죠. 다른 지역에 살면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자. 대중교통 이용하면 내가 운전 안 해도 되고 앉아있는 동안 자도 되고 책 읽어도 되고 내가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꼭 자가용을 꼴아야 되나, 특히나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 차에 대한 욕심 많이 가지고 있죠. 벤츠든 아우디든 포르쉐든 레인지로버든 되게 비싼 고가차를 타고 싶죠. 과시하고 싶죠. 근데 그런 욕심만 좀 줄이면요, 그러면 또 나름 돈 나갈 것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만원이든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저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저축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힘들죠. 왜? 그렇게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 달에 5만원, 한 달에 3만원, 한 달에 10만원,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쯤부터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지내자, 그렇게 마음먹자라고 하면 뭔가 좀 이뤄낼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욕심부리고 되게 투기하고 되게 함부로 뭔가를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조심 살아가보자, 움직여 나가보자. 그리고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천천히 뭔가를 이뤄나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지내도 괜찮다. 내가 영원히 오래오래 시궁창에 거지처럼 병신같이 살 것 같지만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 삶의 모습이 나에게
아주 작은 즐거움도 주고 행복도 주고 기쁨도 준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살아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천천히 움직이자. 너무 빨리 서둘러서 뭔가를 가질 생각하지 말자. 좀 늦게 가도 괜찮다. 남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지만 그 서두르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이득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마음을 잘 먹고 천천히 움직여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지금을 살아가는 현실이 다 안 쉽다. 나에게도 안 쉽고 여러분들에게도 안 쉽고 우리 모두에게 다 안 쉽다. 하지만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숨죽이고 입 다물고 우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늘리고 가족들 맛있는 거 잘 사 먹이고 같이 즐거워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낼지는 누가 정한다? 우리가 정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런 삶 안에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행복을 또 추구하며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지금의 시국이 예사롭지 않다. 힘들다. 힘들고 어렵다. 그렇지만 또 헤쳐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견뎌내고 헤쳐나갈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힘을 좀 잘 써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지내면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시간표대로 내 인생의 궤도가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돌아갈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많이 꼬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직하게 평생 뭔가를 하겠다라고 각오하고 평생 머물면서 내가 평생 자리매김하겠다 이러면요 분명히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지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전부 다 몰락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는 와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겨워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또 그걸 반전으로 기회를 삼아서 되게 많은 것들을 갖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참 희한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의 부자가 탄생하기 위해서 100명의 사람이 하층민으로 몰락해야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경제 위기가 앞으로 한 4년 5년간은 되게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면 안정적으로 지내면 어떻게 될 것이다? 길이 열릴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참으로 지금의 시대는 많이 힘겹고 많이 어려운 시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좀 더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살아내야 그래야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간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숨죽이고 지켜봐야 관찰해야 우리가 나아질지 아니면 몰락할지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